장기금리가 레벨을 벗어나 추세를 이탈해서 금리가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건 TLT 차트이기 때문에 반대로 흐름이 나오겠죠. 특히 최근 몇 주 사이에 그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이때 나타난 특징들이 일본 BOJ의 YCC 정책이 있었고 재무부 장기채 물량 확대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수급 문제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저는 계속해서 특히 이 두 가지 부분은 큰 이슈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오히려 저는 미국 경기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잭슨홀에 있을 심포지엄 주제, 이번 주제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심상치 않다 강조를 했고요. 물론 YCC 상단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재무부의 장기채 물량이 확대되는 등 여러가지 수급 문제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결국 어제 채권금리가 상승한 것은 역시 그동안 우려하던 목표 물가 타겟 또는 중립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소 활발해진 측면에 있습니다. 네, 주말 사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의 기사와 칼럼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트리미나우스 기자가 썼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준 의원들의 반응과 정책에 대해서 밀접하게 기사를 쓰고 있죠. 특히 FOMC 회의를 앞두고 여러 가지 연준 의원들의 정책 등의 결정적인 힌트를 시장에 흘려주는 그런 내용도 상당히 많았고요. 기사 제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 기사 내용을 쭉 보시면 높아진 생산성이라든지 결국에는 이 부분입니다. 중립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게 상당히 파급력이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보시면 네, 이 부분이죠. 제이슨 퍼먼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썼습니다. 전 백악관 경제 고문을 했던 분이기도 하고 다시금 제가 우려하던 인플레이션 목표 타겟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2%로 설정된 인플레이션 목표 타겟을 이 제이먼 퍼슨 교수님은 3%로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논쟁 자체,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이런 논쟁이 불거짐으로 인한 장기채 시장에서의 파급력,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서의 흔들림은 상당히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봤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컨센 자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조셉 왕이라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연준 가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시죠. 전 연준의 트레이더입니다. 공개 시장에 직접 트레이더를 했던 분이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게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목표 상향에 대한 논의 더 활발해질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폴 크루크먼 교수도 인플레이션 목표 2%에서 3%로 수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결국 목표 타겟이 변경을 하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트리미나우스 기자가 쓴 지금 중립금리를 높이는 논쟁이 나오든 한마디로 같은 의미인데요. 이 시점에서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특히 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크게 한 4개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미국의 재정 지출이 증가를 하고 에너지 전환 투자가 많아지고 투자들이 은퇴한 사람들의 투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생산성이 높아져 중립금리를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인데요. 이 중립금리가 뭐냐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보시는 표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점도표입니다. 지금 36912의 점도표를 함께 발표를 하죠.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중립금리 이 2.5%인데요. 여기입니다. 요 부분 중장기 금리를 2점 숫자가 안 보이실 수가 있지만 이 2.5에 연준 의원들이 많이 이제 찍은 것이죠. 결국에는
목표 물가 타겟 중립금리를 2.5%로 맞춰놨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이 중립금리 2.5%는 매번 동일했습니다. 매번 동일했어요. 그리고 중립금리는 실질 중립금리 플러스 인플레이션 목표 타겟을 합쳐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이 2.5%라는 중립금리는 실질 중립금리가 0.5%고 인플레이 목표 타겟이 2%잖아요. 이거를 더해서 2.5로 계산이 된 것인데 아까 이 기사는 이 중립금리 2.5%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상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보시는 것처럼 실질 중립금리가 높아지든지 인플레 목표 타겟이 높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 시장에서 이렇게 중장기적인 목표로 하는 금리 수준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장기채 투자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인데요. 다시 점도표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연준은 현재 중립금리를 2.5% 안팎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실질 중립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게 아니고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딱 그 적절한 수준의 금리를 말합니다. 그거를 실질 중립금리라고 말하고 결국에는 이 현재의 2.5%는 실질 중립금리와 인플레 목표 타겟으로 합으로 이제 합산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이 중립금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를 부양하지도 않고 위축시키지도 않는 그런 적절한 수준의 금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균형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딱 그 타겟입니다. 여기에 보통 2.5%라는 사실 변함이 거의 없었던 중립금리가 10년물 금리에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이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많이 문의하셨던 텀 프리미엄이 있는데 사실 텀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오랫동안 빌려주는 대출에 대해서 더 많은 리스크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단조로운 얘기입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4.5%, 3.5%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실질 중립금리 인플레이션 목표를 놓고 여기에 텀 프리미엄까지 더하게 되면 10년물 금리가 계산이 되는 방식이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하루의 금리가 지금 5.5%죠. 하루를 빌려줘도 5.5%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잖아요. 그게 콜금리의 성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짜리 오버나이트 금리입니다. 하루를 빌려줘도 5.5%를 받는데 10년을 빌려주면 3.5%를 받는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결국에는 미래에는 지금의 기준금리, 높은 5.5%라는 기준금리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이 돼서 이 텀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장단기 금리의 역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질 중립금리가 높아지거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높아지게 되면 같은 텀 프리미엄이라 그래도 10년물 금리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연준은 실질 중립금리가 0.5,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를 고수를 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3.5가 정상적인 수준이다라고 이해하는 시장의 컨센이 많았는데 지금 실질 중립금리에 대한 논쟁, 인플레이션 목표 타겟을 높인다는 논쟁이 나오게 되면 이 노멀이라는 수치가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실질 중립금리와 인플레이션 목표 이 타겟이 변함이 없을 때는 다소 높아진 10년물 금리가 결국에는 이 물가 때문이라는 것에 우리가 이유를 들 수 있었고 그렇다면 머지않아 이 금리는 물가가 잡히고 내려갈 것이라는 것에 투자를 했던 것이 장기채 투자의 기본 개념이었죠. 왜냐? 머지않아 금리가 다시 내려갈 것이라는 것에 베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 중립금리와 인플레이션 타겟 목표가 이렇게 높아버리게 되면 더 이상 계산식 자체의 레벨이 높아지게 된다는 뜻이죠. 사실 지금 실질 중립금리라든지 중립금리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영향력 있는 뉴욕 연은 총재 중 한 명이죠. 존 윌리엄스 총재가 5월 달에 열린 컨퍼런스에서 실질 중립금리 관련된 주장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이죠. 0.5%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는 안 했지만 0에서 1% 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0.5가 되겠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 연준 의원들 중에 한 명의 주장 언급이었고요. 지금 언급된 인플레이션 타겟 목표 물가 상향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제 영상에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장기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우려는 목표 물가를 상향 조정하는 이런 논의 또는 결정에 있을 것이다. 당장 결정이 되진 않더라도 시장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만조차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인플레이션 타겟 조정은 최근 급하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그때는 자료까지 제가 찾아서 보여드렸거든요. 이미 수년 전부터 연준은 이런 관련 연구를 해왔어요. 2%에서 4%로 높였을 때 어떤 시장의 반응이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조사, 서베이를 했었고요. 일단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즘 급하게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실질 중립금리 지금 0.5%를 연준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게 되면 지금의 기준금리 5.5%는 연준 입장에서는 긴축적인 금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실질 중립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이죠. 실질 중립금리를 다시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0.5가 아닌 1%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잭슨 홀을 되게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하던 실질 중립금리 관련된 상승을 논의를 하면 금리 인상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기존처럼 실질 중립금리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쪽에 뭐 이런 동의하는 의견의 뉘앙스가 언급 중에 나온다면 생각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는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네, 저는 여전히 지금의 장기채 레벨이 높아진 이유는 뭐 이런 중립금리에 대한 부분 또는 인플레 목표 타겟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부담으로 작용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BOJ, YCC라든지 장기채 물량이 조금 증가한 부분은 영향은 줬겠지만 그렇게 비중 있지는 않다고 봤고,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또 공교롭게도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딱 기사와 칼럼이 나왔죠. 사실 잭슨홀을 앞두고 나온 이 기사라는 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뭐 물론 지금 레벨이 오버슈팅인지 아니면 구조적 변화의 시초인지 정확하게 뭐 파악할 수는 없겠죠. 근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장기 목표 2%로 내려가고 있다,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분명하고 믿을 만한 증거가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장기 목표 2%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한 것이죠. 그때까지 긴축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1년 전이거든요. 워낙에 말 바꾸기를 잘하는 또 분이고, 또 연준의 의장이라는 자리가 말보다는 행동을 봐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주말에도 시작하자마자 잭슨홀을 앞둔 첫 번째 날에 이렇게 두 가지 인플레이션 목표 타겟과 또 중립금리에 관련된 부분이 상향 조정되는 내용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 칼럼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무시하기는 어렵고요. 뭐 일단 잭슨홀에서의 언급이 어떻게 나올지 뭐 예전의 입장을 그대로 뭐 고수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빠르게 채권 금리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예전까지는 실질 중립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 타겟 목표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런 확고한 입장에서의 워딩이 조금은 완화되거나 조금 변화가 감지된다면 그것은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뭐 물론 당장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뭐 기사에서도 봤듯이 2025년에 가서야 뭐 순차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장기채 투자는 결국에는 먼 미래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잭슨홀에 있을 요 파월 의장의 언급 워딩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